리치날다님, 지난 영상에서 하남시의 생활권과 생활권별 최근 매매 시세 움직임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교산 신도시와 하남시에서 아파트를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교산 신도시, 들어는 봤는데 사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남 교산 신도시는 가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곳인데요. 이 중에서도 하남 교산은 사전 청약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은 곳이에요. 하남 교산이 이렇게 선호되는 이유는 물량이 적은 가천을 제외하고 3기 신도시 중에 강남권의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인데요. 지도를 볼까요? 하남 원도심 아래로 이렇게 길쭉하게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위쪽에 있는 5호선을 제외하고 교통이 꽤 불편하게 보이지만 개발 계획을 보면 3호선이 교산 신도시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신도시대에 2개의 역사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3호선이 들어오면 잠실이나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얼마 전 원희룡 토부 장관께서는 1기, 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 사업에선 성교통 후입지를 원칙으로 내세워 교통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통지옥이 반복되는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지하철 개발 계획은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어떻게 될지 관심 가져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인천 계양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첫 삽을 뜨기 시작했고요. 하남 교산도 토지 보상을 완료했으니 이제 속도를 낼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빠르면 내년부터는 민간 아파트 청약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3호선도 연장되고 신도시라서 완성되고 나면 살기 좋을 것 같은데요. 교산 신도시 내에서 그럼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어디가 가장 좋냐는 질문은 좀 모호하긴 한데요. 교산 신도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호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 위치는 미약정이지만 호객로너 지도를 보면 중부고속도로 위쪽으로 하나, 교산역 주변으로 하나, 그리고 사창역 주변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도시의 최대 단점은 조성 초기에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휑하죠. 신도시가 형성될 때는 제일 처음 주택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상권이 형성되는데요. 신도시의 성공 요건의 하나가 기존 신도시의 인프라를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느냐인데요. 중부고속도로 위쪽은 스타필드나 코스트코도 가까이 있고요. 하남 시청역 주변의 상권이나 원도심 상권, 기존 도심의 크고 작은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교산역 주변의 지적도를 보면 주황색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곳이 교산 신도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하남 드림 휴게소 아래로 이렇게 큰 규모의 복합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주변으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일자리나 상권이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의미겠죠. 하남시는 배드타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족도시의 발판을 교산 신도시로 삼고 있는데요. 판교처럼 자족성을 갖춘 일자리 도시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첨단 산업의 융복합단지를 계획하는 바로 이곳이 그 핵심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부동산 관점에서 핵심지라는 의미는 그만큼 다른 곳보다 비싼 곳이라는 의미인데요. 교산 신도시 아파트 중에서 이 복합용지의 주상복합이나 그 아래 이곳들은 향후에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가 나오겠죠. 찾아보니 B5, B3 블럭은 공공 분양이고요. B4, B6, A8 블럭은 민간 분양이네요. 단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로 하천과 공원까지 계획되어 있네요. 일자리에 교통, 상권, 학교에 자연까지 갖춘 모양이네요.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 사창역 주변은 다른 곳보다 녹지가 많고 공동주택 용지가 많은 곳인데요. 서울하고도 가장 가깝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거주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곳에 미사 호수공원처럼 호수공원을 하나 딱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신도시가 들어오면 대규모 공급 물량으로 하남시나 주변 아파트 가격 모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3기 신도시 물량을 보면 하남 교산은 32,000가구, 위쪽에 남양주 왕숙 1, 2차는 66,000가구로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강서로 가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이 37,000가구, 위쪽으로 고양 창릉이 38,000가구로 이 물량만 해도 17만 가구고요. 이곳 외에도 강명시은 7만, 의왕, 군포, 안산 4만, 화성, 진안, 봉담 4만 등이 총 30만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많은 물량은 주변 아파트 가격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 가격에는 직격탄이고요.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주겠죠. 다만 이런 많은 공급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될 거고요. 매매 가격의 경우 그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도시가 성장하고 확장해가는 거라 신도시가 들어오는 곳은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로 상기 신도시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더 기회가 커지는데요. 과거 2기 신도시 분양 때 신분당성, 강교, 중앙역 역세권의 이런 곳에도 미분양이 나왔죠. 현재는 규제 지역도 풀리고 청약제도도 개편되어 추천 물량이 있으니 무주택 1주택자 분들은 기회를 잘 노려보시고 관심 가져보면 좋겠네요. 교산 신도시는 미래 주거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라면 지금 현재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남시 아파트 지금 사야 할까 더 기다려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즘 부동산 분위기도 반등한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실거주는 사실 개인별 상황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사세요 아니면 기다렸다 사세요 라고 딱 나눠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다만 지금이 싼지 비싼지 그리고 현재 부동산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드림으로써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하면서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자기 혼자만의 기준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의 기준으로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게 싼지 비싼지 알고 사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싼지 비싼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가격표가 딱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죠. 이번 하락시장에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면 25%에서 35% 정도 조정받은 모습인데요. 하남에서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를 볼까요? 13억 4천의 최고가로 거래되었는데 최근에 30% 이상 빠지면서 9억의 최저가로 거래되었죠. 13억에서 9억대까지 내려갔는데요. 9억대면 좋은 가격인가요? 아니면 비싼가요? 9억이면 너무 큰 가격이라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싼지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애매하죠? 11억, 12억, 13억에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9억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많이 빠진 싼 가격일 테고요. 8억, 7억, 6억까지 내려가기를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아직도 너무 비싼 가격이겠죠. 리치날다는 이럴 때 개인의 감정을 가능하면 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적인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생각할 때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해요. 이를 잘 나타낸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주택구입 부담지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한 부담지수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해 해당 도시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중에 소득이 딱 중간인 분들이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살 경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주택금융 통계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별 소득의 차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택가격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하남시가 있는 경기도를 볼까요? 2004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파란색 그래프는 경기도 주택구입 부담지수고요. 주황색은 평균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주택을 구입하는 데 부담스러워 올라갈 거고요. 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이 또한 주택 구입이 부담스러워서 위로 올라가겠죠. 2022년에는 금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니 이렇게 한 꼭지 더 올라간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프를 보니 어떤가요? 대충 눈으로만 보아도 22년 하반기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2007년, 2008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보다도 지금이 더 지수가 높은 걸로 보아 지금은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볼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 경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평균 80 정도 되면 금리와 아파트 가격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아파트를 매수하기에 적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평균 80 아래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설명해 주신 주택구입 부담지수 그래프를 보면 지금도 너무 꼭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 실거주라도 지금은 매수할 시기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년에 4번 발표되는데요. 아쉽게도 2022년 하반기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아직 23년 1분기 자료가 없죠. 하지만 리치날다는 이 그래프에서 주목하는 점이 바로 여기. 가장 최근에 주택구입부담지수와 평균이 만나는 이 구간을 가장 관심 가지고 보는데요. 평균이 만나는 이 접점에서 흐름이 돌아서는 시기,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구간을 싸다 비싸다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2020년 1분기가 그 접점인데요. 20년 1분기를 잘 기억하시고 다시 미사강변 센트럴 자리를 볼까요? 20년 1분기 거래된 가격을 보면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의 가격으로 거래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았던 주택구입부담지수 평균 직전 시점과 비교하여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의 가격이면 매수하기에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판단해 보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금리인데요. 가격은 20년 상반기와 비슷해도 지금 기준금리는 3.5%이고 그때는 1%대 금리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 금리도 높은 지금이 매수하기는 더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3년 전이랑 지금은 원자재 값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것을 감안해 보면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는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의 가격은 적정한 가격대의 구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공포감이 높았던 22년 말에 9억에 매수하신 분이나 9억대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이 실거주로 잡으셨다면 그래도 괜찮은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나 경기도의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리치날다가 아파트 가격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는 워낙 넓어서 경기도의 모든 도시가 같은 부동산 흐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의 주요 지역들은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동산 가격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없으니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판단해 보는 거죠. 잠시 전국에서 하락 공포가 가장 큰 대구를 볼까요? 대구의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증가하다가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까지 부담지수가 평균치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 시점을 대구의 적정 가격으로 판단해 보는 거죠. 대구의 아파트 단지를 하나 볼까요? 어떤가요? 1000세대가 넘어가는 준신축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3년, 4년 전 가격도 아닌 6년 전 가격까지 하락했어요. 이런 곳을 보면 물량 앞에 장사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공포감이 생각보다 많이 크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좀 가하게 빠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곳은 적극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지금 사는 게 좋은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개인별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싸다 비싸다를 검토하고 판단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네요. 네, 제 생각이 잘 전달된 것 같네요. 오늘은 교산 신도시와 하남 아파트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내 집 마련으로 신도시 분양은 언제나 좋았죠. 그래서 분양 자격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시세 체크와 적정 가격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리치날다의 부동산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공지사항은 리치날다와 함께하는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돈을 주고 강의를 배워볼까 하는데 강의비가 아까워서 망설이는 분들, 혼자서 책이나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는데 지속하기가 힘들거나 이게 맞나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영상 아래의 댓글을 꼭 확인해 보세요. 리치날다와 함께하는 부동산 스터디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 필요한 분들은 용기 내어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부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